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요즘 가장 말도 많고 뜨거운 상임위원회 하면 바로 수문장 정청래 위원장이 떡 버티고 있는 법사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이제라고 엄포를 놓아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입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시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옥 갈 거라는 말씀하시는 제정신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금 곽규택 의원님,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의사 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사 진행에 필요한 말이 아니죠. 송석준 의원님은 여지없이 오늘 단골 메뉴처럼 145조 1항에서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영광입니다. 자,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감옥 이렇게 운운을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를 하자 제정신이냐 이렇게 그런 말도 정청래 위원장이 했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이 커진 건데요. 거친 발언으로 이제 논란을 키우는 그런 측면이 정청래 위원장한테는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정청래 위원장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즉흥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입니까? 처음에는 즉흥적인 측면이 많다고 느꼈었는데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이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이게 네. 게이트 키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법사위원회잖아요. 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개혁도 많이 논란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대로 있긴 있어요. 지금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정청래 위원장이 이런 이제 발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나름의 이제 판단을 가지고 한 얘기인데 제가 언뜻 들은 생각이 이 상임위원장들도 이 당적을 좀 이탈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자신이 이제 소속된 정당은 있겠어요. 그 과정 전에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장도 그 모델을 좀 준용해서 네. 좀 이 상임위원장 사실 이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되게끔 네. 여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중재도 하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대개 중진들이 하니까 3선 이상들이 하니까 말이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상임위원장이에요. 근데 상임위원장들이 이 법사위원장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도 너무 자기가 속한 정당의 편을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개헌할 때마다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가지고 그 싸움을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개헌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좀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위원장이 이런 형태 아무리 비판하고 평가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온 것 같고 네.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진영 내 또 정당 내에 자기 위상을 확립해 갈 것 같으니까 이분은 계속 이런 식의 정치적 스탠스 유지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비판하고 평가 분석보다도 국회 개혁 차원에서 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상임위원장은 너무 특정 정당 편을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법사위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보기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특히 정청래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면 제정신입니까? 이런 말 우리도 잘 안 하거든요. 네. 친구들 사이에서 사석에서도 술자리에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친구 사이에서 그런 얘기하면 의절하죠. 야, 이놈아, 너 제정신이야? 그러면 이 자식이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법사위원회 같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적절치 않은 단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꾸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정당 또는 진영 내에서 역시 정청래가 최고야 뭐 이런 게 있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됐으면 말에 품격이 있어야 돼요. 상임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네. 하물며 무려 상임위원장인데 그럼 무려 법사위원장인데 말이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을 했고 드디어 법사위까지 통과가 된 최해병 특검 법안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고 또 법원 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먼저 4명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 4명 중에 2명을 추려내는 이제 이 과정을 재추천이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야당만이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자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겁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 않소? 감옥 갈 수도 있소? 이제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사안인데요. 윤 위원장님 이제 변호사이기시기도 한데요.
위법성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 위법하다는 뜻이죠? 어떤 특검 법안이요? 네. 그러니까 특검 법안이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것이 네 번째 발인데요. 그 중에 보면은 제3자 특검을 운운하면서 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민주당과 뭐 당명을 특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인 2명을 추천합니다. 네. 그 중에 대통령은 1명을 임명해야 되고 네. 만약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임명이 되는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3자 추천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제3자 추천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추천하면 다시 민주당이 그 중에 2명을 추리는 거거든요. 네. 또 그런데 비토권도 있죠. 예, 2명 추려서 추리는데 추리기 이전에 만약에 4명이 풀이 마음에 안 들면 예. 다시 또 풀을 다시 올려라, 2명을 다시 올려라 이렇게 무한반복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3자 추천이 아닌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이 얘기했지만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지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처음에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원래 박주민 의원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발인이 과연 추천하는 것이 중립성에 부합하느냐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청래 위원장이 저 큰 잘못을 한 이유가 뭐냐면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분도 있어요. 이렇게 모두 발언에서 일반적으로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네. 특정 발언을 한 이후에 그 발언에 대해서 반응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위원장의 오히려 중립 의무 위반이고요. 만약에 그 말씀을 하실 거였으면 위원석에 내려와서 했어야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마치 저 부분은 겁박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발언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